안녕하세요. 대연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같이 알아볼 기업은 이 꿈비인데요. 이 꿈비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이 엮일 수밖에 없고 이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지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이 꿈비가 좀 더 매력적인 이런 포인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면서 이 꿈비 공략해 보시죠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꿈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이유가 뭐냐? 바로 현재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죠. 그로 인해 많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출산의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꿈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. 꿈비 이 4월 달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, 시장에서.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함께 알면 좋겠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국방부에도 이제 막아줄 이런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. 그럼 국가 경제력이 떨어지고 결국에 좀 약간 이제 취약해지는 부분, 국방에서도 이 초등학생 입학생이 이번 연도에 30만 명이고 2년 뒤에 20만 명으로 떨어질 거라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저출산 이거 그냥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정말 이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고 또 결혼을 했어도 이렇게 육아를 하고 싶어도 이 사회라는 게 정말 힘들어져 가지고 그쵸?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프지 않나.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전에 다큐를 보면서 글을 찾아보는데 이 현재 이제 관련 자료는 없어서 좀 아쉬운데 40대의 성관계보다 20대의 성관계 횟수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. 20대 지금 사람들이 많이 회피하고 있는 거죠. 연애도 회피하고, 사람으로서도 회피하고, 또 이런 관계로서도 회피하고. 왜냐면 나 혼자 있는 것도 벅차고, 오히려 그냥 개인주의 이런 사회가 되면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, 또 누군가를 챙기는 이런 부담감을 껴안고 싶지 않으니까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. 저도 지금 20대 중반 청년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육아도 많이 나면서 한국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. 현재 이 저출산은 작년에 이 퍼센트가 거의 0.7%였는데 이번 연도는 원래 경황치가 0.6%. 하지만 몇 달 안 됐어요. 1월 19일인데 0.5로 하회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. 또 길거리에서 애기들을 못 보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저도 이제 제 집 근처에 유치원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유치원도 엄청 시끌벅글하고 또 애기들도 많았어요. 애기들 막 줄 서서 막 유치원 들어가고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 애기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.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속상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. 근데 이제 꿈비가 있는 것처럼 엊그저께 이제 과 이재명이 같은 날에 저출산 공약 대결을 벌였죠.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도 이 저출산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고 또 민주당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한번 우리 공약도 이렇게 한번 이제 일시 정지를 하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이슈는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저희가 차트를 한번 봐보면 잘 보이실까요? 보시면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쯤에 아마 들어가신 이런 주주님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꿈비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여야 될 이런 종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장기적으로 보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좀 약간 스윙 전략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? 보시면 저번에는
21선이 잘 받쳐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. 그리고 5일선 아래로 눌릴 때마다 우리가 좀 스윙을 하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. 어떻게 다르냐? 면 21선 아래까지 떨어졌죠. 21선 이탈하고 21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.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1선을 잘 지지하는지 당분간 좀 지켜보고 5일선 아래로 이렇게 5일선 아래로 또 21선, 11선 아래로 잘 눌린다면 그때 우리가 또 스윙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은 뭐 당장 뭐 매수해라, 매도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해봐야 된다. 또 이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다라고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네요. 확실히 근데 이제 저출산 이슈가 나오고 이 재택근무 관련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또 주목을 받았죠. 그쵸? 소프트 캠프, 뭐 알서포트, 폴라리스 오피스 등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저출산의 이런 꿈비 같은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꿈비 같은 경우는 영업 재무제표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보여요. 또 이제 저출산은 이제 대장주가 있죠. 에로트 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장주를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, 이 대장주들은 실적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으니까 또 적자인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 이 꿈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본 김철이었습니다. 오늘 금요일인데 식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